지금 증인의 기억이 그런 단어를 들었다면 김정환 실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든지 아니면 김정환 실장과 대화 중에 그러한 기억이 남아 있다는 취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 네. 개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전달받은 건지 대화 중에 우리끼리 한 얘기인지. 그러면 최소한 김정환과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던 건 맞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단어로서 저한테 입력이 돼 있는 과정은 모르겠는데 네네. 하여튼 이야기를 하던 과정에서 하여튼 제가 뭐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뭐 주고받으면서 한 얘기인지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지만 어쨌든 그 단어들이 그때 생성됐던 거는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기억으로서의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 출처가 불명확하긴 한데 어쨌든 제 머릿속에는 정족수 국무회의라는 게 남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환과 사이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족수 국무회의란 말을 한 적은 있습니까? 누가 말을 했든지 간에.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들은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저번 주의 진술과 완전히 다른 진술입니다. 제 머릿속에 하여튼 정족수라는 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에 남는 건 언제 들어온 것 같습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허위 진술하면 위정죄를 적어봤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 당시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11명이 출석해서 개의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뭐 기본적인 11명 정도는 기본적인 출석해야 개의를 할 수 있다. 네. 예, 마항입니다. 증인은 최상목 장관 21시 57분경 도착하고 송미령 장관이 22시 03분경 도착하고 조기용 장관이 22시 15분경 도착하고 오영주 장관이 22시 16분경 각 도착을 했을 때 도착한 국무위원들을 대접견실로 안내하거나 잠깐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증인이 목격했던 대접견실이나 집무실의 분위기나 뭐 대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시 그때 그 부속실에 부속실장 방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제 방에 있었기 때문에 안에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각 국무위원들의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국무위원이 누군지 총 몇 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 우리 부속실 직원들이 누가 오셨다 하는 이야기는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분 도착하셨다. 뭐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도착했을 때 그 누가 도착했다는 것 외에 몇 명이나 도착했다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거나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정족수를 여쭤봤지 않습니까? 11명은 돼야 일단 국무회의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인원을 그러니까 뭐 몇 명 도착했다라는 거는 뭐 카운트는 하지 않았던 것 증인이 같고요. 확인하신 건 아니었고요. 예, 네. 누가 확인하거나 또는 그러한 것들을 살펴봤는지는 알 수 없다는 말. 증인 누가 모르시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오셨다라는 라는 것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7항입니다. 증인 21시 38분 52초경에 노란 수첩을 들고 대접견실로 들어가서 김영현 장관과 잠시 대화를 하고 그때 마침 대접견실로 들어온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그 내용을 노란 수첩에 메모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겁니까? 저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노란 하이라이터로 저희가 한 걸 보면 증인이 대접견실 주출입문을 통해 들어와서 수첩을 보면서 김영현에게 무언가 보고하는 순간 윤석열이 연결 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로 입실하여 강의구에게 손짓을 하며 지시를 하는 듯함. 강의구 왼손 노란색 용지 수첩 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CCTV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21시 38분 52초입니다. 아, 어느 분이 도착하셨다. 뭐 이렇게 연락이 어떻게 됐다. 막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추가로 그 연락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도착했고 이런 부분들을 지시받은 겁니까? 아마 연락 관계 차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분하고 연락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점이 아까 보셨던 그 시점은 최상목, 송미령, 조경, 오영주 장관이 다 도착하기 이전 시점이거든요. 네. 파랑입니다. 증인은 22시 16분 51초에 김영현 장관이 노란 봉투에서 A4 문건 한 장을 꺼내서 증인에게 주었고 증인은 이거를 열부 복사해서 다시 김영현 장관에게 건네준 적 있죠. 네. 증인이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그때 받은 A4 문건 한 장이 비상계엄 선포문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건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A4 문건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봤던 기억은 어땠습니까? 내용을 말씀한 예. 문건의 내용. 예. 제목은 비상계엄 선포, 예. 비상계엄의 종류, 비상계엄 지역, 뭐 비상계엄 일시, 그리고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그리고 맨 아래에 대통령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열부 복사에서 대접견실로 돌아왔을 때 대접견실의 상황이나 분위기는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뭐 특별한 뭐 다른 이상은 다들 조용히 앉아 계셨던 상황입니다. 증인 당시 대접견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것 본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포구령으로 출력물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 포구령 언제 처음 봤습니까? 계엄사령부의 포구령 제1호. 포고령은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 포구령은 본 기억이 없으세요? 예. 그러면 당시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 중에 누군가가 포구령을 들고 있거나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이야기하는 걸 본 적도 없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포구령 자체를 나중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11항입니다. 증인 대접견실에서 김영현이 노란 봉투 가지고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 안에 어떤 문건이 들어있는지도 전혀 모르십니까? 12항입니다.